안녕하세요. 관광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서 1장을 먼저 설명하게 된 문아란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 교육의 개념과 기본 전제, 그리고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의 어원적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어원적 개념에는 동양의 교육과 서양의 에듀케이션, 그리고 우리말 가르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동양의 교육은 맹자에게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교는 교도와 편달 과정, 육은 천상이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 육성한다는 의미로 외부의 가르침과 내면의 육성을 뜻합니다. 서양의 에듀케이션은 라틴어 에듀케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밖으로, 그리고 듀케얼은 이끌어내다의 합성으로 밖으로 이끌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소질과 잠재 능력의 개발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다는 고어 가르치다와 어원 가루로 만들다, 갈다, 가리다, 나누다, 일구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미는 방향 제시, 선별, 분별, 판단, 경작, 연마, 성장을 뜻합니다. 사상적 배경에 따른 교육 개념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인격주의 교육 사상과 자연주의 교육 사상, 그리고 사회적 교육 사상, 그리고 주요 학자들의 관점 이렇게 있는데요. 인격주의 교육 사상은 이상주의, 규범주의의 바탕을 둔 관점으로 불완전한 인간을 인격체로 완성시키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칸트는 여기서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주의 교육 사상은 사회적 전통이나 외부적 그리고 인위적 영향을 배척하고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연적인 발달을 강조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연적 발전을 위한 조성활동을 하며 아동의 자유로운 자기 발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교육 사상은 교육의 결정적인 요소를 사회에서 찾고 사회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그리고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육 사상을 학교는 개인을 사회화하는 기관으로 바라보며 교육은 생활이자 사회적 과정, 그리고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으로 목적이 사회적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공자, 맹자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공자는 인격의 소유자 양성, 그리고 맹자는 선한 본성에 따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적 배경에 따른 교육 개념에는 문화주의 교육 사상과 종교주의 교육 사상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요. 먼저 문화주의 교육 사상은 교육을 문화유산의 계승과 확충, 발전으로 바라보아서 문화 창조와 문화 번식 작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숙자가 문화재를 매개로 미성숙자를 문화적 이상 상태로 끌어올리는 문화작용, 그것을 교육 사상이라고 보았는데요. 그에 반해 종교주의 교육 사상은 교육을 신의 의사실현 과정으로 바라보아 교육 목적은 신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프레벨은 내재한 신성의 자각과 발전, 그리고 마리탱은 신의 모방으로서 인간의 영혼의 완성을 교육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상적 관점에 따른 개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능적 관점, 규범적 관점, 조작적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적의 정의는 교육을 사회 문화의 계승과 보존, 그리고 개조, 발전, 창조의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규범적 정의는 교육을 인격 완성, 그리고 자아 실현 및 영원한 진리 가치 추구라는 궁극 목표와 결부하여 이상적 인간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교육을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명확한 교육 목적과 이론, 실증 기반의 교육 과정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기본 전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념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주체성,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 자체의 존귀함을 의미하여 지위나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주체성은 환경을 개조하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주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의도적 교육은 성립할 수 없고 교육은 인간의 주체성 발현을 돕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성장의 가능성은 인간은 극소의 현실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환경과 경험에 의해 크게 변화되는 가능이 있고
교육은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 전제, 변화와 계획에 대한 신념을 보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신념은 교육은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보적, 발전적 변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방향 설정에 따라 인간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교육의 근본적인 토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신념은 교육의 실천에는 계획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명확한 목적 설정과 이론 실증에 기초한 계획과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성숙이나 우연적 학습과 달리 의도적 변화를 목표로 하며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 계획, 실천한다는 전제 아래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특성은 인간은 성장 한계에 늦게 도달하며 자립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이 필수적이며 교육 가능성, 가소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그 교육적 사례로 아베롱의 야생아, 이타르는 5년간 교육으로 감각 기능과 사용의 생활을 향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타르는 11년 11살이 될 때까지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자라면서 인간의 기능을 잘 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늑대 어린이 카멜라는 9년간의 인간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이 카멜라 또한 늑대들과 생활하며 인간과 생활을 하지 않고 커왔기 때문에 인간화 과정으로 돌아오는 데만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타르와 카말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가능성입니다. 가소성과 도야성, 도야의 유형, 도야성에 대한 관점 1, 그리고 도야성에 대한 관점 2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소성은 외부 영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이야기하며 도야성은 교육 가능한 특성, 인간은 교육이 가능한 동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야의 유형에는 첫 번째로 일반적 도야, 보통 교육과 자유교육으로 지적, 미적, 도덕적 측면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직업적 도야, 직업, 특수 전문 분야의 기술적 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도야성에 대한 관점 첫 번째입니다. 생리심리학적 관점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기능 숙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림이나 재봉, 운동과 같이 계속해서 연습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야성에 관한 관점 두 번째는 사회성 존재론적 관점입니다. 집단 적응력과 그리고 공헌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주의적 관점은 자율적 판단과 자유로운 창조활동의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한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질 유전에 의한 한계입니다. 교육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소질 유전이 성장 가능성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신체 강약과 지능의 우열, 그리고 정서, 의지의 강약 등은 교육으로 변화가 어렵거나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양운동 등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고 지능의 개발 가능성도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Q가 140 이상은 천재, 120에서 139까지는 최우수, 110에서 119는 우수, 90에서 109는 평균, 80에서 89는 우둔, 70에서 79는 경계, 70 미만은 박약으로 보는 것처럼 각각 가지고 있는 소질 범위가 다른데요. 교육은 그 타고난 소질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의 한계성에는 환경의 영향이 있는데요. 인적, 물리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성장 발달을 좌우하는데 같은 소질이라도 경험한 환경에 따라 개발의 속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모 삼천지교는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커트 루이는 행동 공식으로 B는 F, B를 행동으로 보고 그 F를 개인과 환경의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워스는 D는 F, D가 발달, 그리고 F는 유전과 환경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개인의 행동이나 발달 같은 경우 모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성립의 3요소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3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요.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와 그리고 교육의 객체, 피교육자, 학생, 그리고 교육의 매개체가 되는 교재, 경험, 문화재 등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성립됩니다. 이 3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교육적 장을 형성하며 이 교육적 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매개체를 통해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 이 비형식적 교육이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각 요소의 구체적 형태를 다룰 수 있으나 세 요소의 본질적 기능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주체는 형식적 교육에서는 교사가 주체이며 비형식적 교육에서는 부모,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인사나 매스컴, 사회교육단체 등이 교육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 목적의 달성의 핵심 주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식 전달자이자 학습 촉진자, 그리고 학생의 잠재 능력을 자극하고 관찰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적 분위기, 그 교실의 문화를 조정하는 사람이기도 하며 학습 경험의 설계자 및 안내자이자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질은 전문적 지식과 교수기술, 교수법, 인간의 이해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도덕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천적 태도와 연구적 자세를 갖추고 탐구자이자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형식, 비형식의 차이는 형식적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사가 하는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지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비형식의 교육인데 부모, 형제가 주체를 하며 의도적, 무의도적 교육이 모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교육은 사회지도층, 매스컴 동료 등이 시행하는 것으로서 무의도적 영향이 큽니다. 교육의 객체, 피교육자, 학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정의는 교육을 받는 존재로서 교육을 통해 성장, 발달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잠재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개별적 차이와 특성을 보유하며 형식적 교육에는 학생, 비형식적 맥락에서는 자녀나 불특정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학습자 의지의 중요성은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가 교육 효과의 핵심 요소로 내적 동기와 자발적 참여가 학습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 지식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학습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의 주도성과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육 목표 달성의 실질적인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교사의 책무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수준 성향을 파악하여 사람과 인격적 지도로 성장을 지원하고 개별차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감 함양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의 매개체, 교재, 도야제, 경험입니다. 정의 및 기능은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여 상호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물리적, 심리적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교육적 경험을 구조화하는 요소이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입니다.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의 매개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교육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등의 자료를 교과서, 학습자료, 교구,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구성한 것이고 비형식적 교육은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일상 경험, 그리고 대화나 관찰, 문화적 활동 등을 이야기합니다. 매개체 선정 원칙에는 학습 목표에 적합한지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학습자 발달 적합성을 보고 그리고 활동성과 체험성을 반영하며 교육적 장애에서의 효과적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기능입니다.
교육의 기능은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양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개인적 기능은 개인의 완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 생명 보존과 인격의 조화적 발달, 그리고 삶의 보람을 창조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능은 사회 발전과 문화 계승을 위한 기능으로서 사회 유산 계승, 발전, 사회 혁신, 그리고 경제 국가 발전 연계를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의 개인적 기능은 개체의 생명 보존 기능, 인격의 조화적 기능, 그리고 삶의 보람 창조 기능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 연약하며 장기간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고 교육은 생존 능력 획득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개체의 생명 보존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격의 조화적 기능은 인간 내재의 여러 소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작용, 지, 정, 신체의 균형적 발달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 창조 기능은 삶의 의미 파악과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기능으로 능력과 위치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기능으로서 문화유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종교, 예술, 과학, 사상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단순 무비판 전달이 아닌 선택적, 창조적 계승이 필요하며 가치 있는 요소만을 선택하여 재구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의 기능은 인간의 비판적, 창조적 성향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 체제를 창출하고 뒤이는 여기서 교육은 사회 진보의 근본적인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 촉진이 사회혁신의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의 단계와 개요입니다. 교육과정은 인간을 기르려는 행동 특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한 다음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 행동 특성의 변화를 확인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전체적인 청진자이자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교육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 설정,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내용의 선정,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 내용의 조직, 그리고 네 번째로 교수 학습 과정, 다섯 번째 교육 결과 평가,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목표 설정은 교육적 작용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학습의 결과를 명료성과 행동적 시사성이 중요하며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용 선정 및 조직은 내용 선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를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내용 조직은 계속성과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에 따른 체계적인 배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평가 및 환류는 교수학습 결과를 확인하고 진단, 형성, 총괄 평가를 활용하여 결과를 교육의 다른 단계로 환류시키는 교육 과정의 순환적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교육 과정의 주요 단계의 첫 번째로는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 내용 선정, 교육 내용의 조직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의 설정은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의 작용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학습의 결과를 이야기하며 교육 내용의 선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경험의 선택, 그리고 교육 내용의 조직은 선정된 내용을 세로, 종적, 가로, 횡적으로 배열하여 계속성, 통합성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과정의 주요 단계입니다. 교수 학습 과정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이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 단계로서 교육 과정의 정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며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활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 과정의 5단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결된 수단 구조를 형성하여 평가 결과는 목표의 타당성과 내용의 적절성, 교수 방법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개발은 지속적인 개선과 환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사는 교육 과정의 실행자이자 개발자로서 반성적 실천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이 중요합니다.